단군 이래 최대 규모 12,032세대 85개동으로 이루어진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제 수강생이 매수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내부를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강생분이 매수한 평수는 바로 18평이라고 합니다. 39타입인데요 계약했을 당시에 분양 가격이 39타입은 7억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매 호가가 15억 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39타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39타입을 선택했는지 확인하러 한번 가보시죠. 여기에 지금 이사 차량들이 대로변에 다 대기하고 있어요. 시간 맞춰서 하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12,032세대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건설사가 한 게 아니라 무려 4개의 건설사가 참여를 합니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까지 4개의 건설사가 합작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경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4억 원까지 가는 소나무도 있다고 하고요. 사진으로만 저도 봤는데 오늘 너무 궁금한 조경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부양하는 바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꼭 오늘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진짜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수영장이 국내 최대 규모래요. 11개 레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커뮤니티 시설은 지금 또 점검 중이고 4월 달에 오픈한다고 해서 아직은 오픈하진 않은 상태예요. 끝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 지하 주차장 입구도 좀 잘 해놓은 것 같고요. 또 여기 주민센터가 바로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도 바로 이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편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5호선이랑 9호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10,000세대 넘는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버스 노선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버스 노선도 구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교통면에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10,000세대가 넘는 세대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를 무조건 같이 짓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이제 초품화로 학교들을 다 끼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수영장이라든지 스카이 라운지, 뭐 조식 서비스 이런 것들 다 하는데도 세대수가 많아서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하철도 한번 내려가 봤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또 앞동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역세권이고 또 초등학교도 가깝다 보니까 두 가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단지는 좀 뒤쪽에 있어서 학교도 멀고 또 역도 멀고 이런 단지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가 3월 달에 개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수대 같은 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기 위층에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와, 여기는 그냥 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인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거나 담소 나누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요. 여기 앉아서 한번 보세요, 위에.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의뢰초등학교예요. 4단지랑 여기 3단지 313동 같은 경우는 진짜 초품화 단지고, 그리고 여기 나무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엄청 큰 나무거든요, 지금. 여기는 진짜 큰 나무들도 많고 예쁜 소나무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날 풀렸을 때 오면은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까 봤던 의뢰초등학교인데요, 진짜 바로 집 앞에서 가는 거여서 학교 여기 계단이 이제 여기서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길 건너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육교를 건너가면은 4단지로 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입주를 하면서 전세가 워낙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주변 전세 가격이 많이 우너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를 한번 보면은 주변 아파트 이제 전세 가격이 조금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엄청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그래도 좀 조정된 금액에서 다시 또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84 타입이나 25평 이런 단지들이 전세가 거의 없다 보니까 기다렸던 분들이 조금 더 기다려봤자 더 낮춰질 것 같지 않다 해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는 약간 많이 좀 주춤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지금 거래가 많이 됐고요.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많이 흔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실거주 유예가 아직 다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팔고 싶은 사람도 못 팔아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있습니다. 또 해당 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이 입주할 때 무너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전부터 전세나 월세를 맞추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6개월 이전부터도 많이 맞췄었고 그때는 가격을 많이 낮춰서 빨리 많이 계약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주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아니, 만 세대가 넘는 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전세가 이렇게 빨리 다 소진이 되고 입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긴 합니다. 가격대가 또 유지되는 거 보면은 지금 서울 아파트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입주 시작하면서 주변은 어떻게 됐어요? 주변은 그래도 가격대가 5천에서 1억 원 정도까지도 떨어진 단지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막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조정해서 매도하는 정도? 보통은 이제 강동구 쪽에서 좀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강동구에 있는 단지들이 조금 가격을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 좀 눌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세대이고 이슈인 단지다 보니까 해당 단지가 안 좋게 되거나 또는 잘 되거나에 따라서 시장 심리도 많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파포가 거래가 너무 잘 되고 있고 가격도 높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단지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높은 가격에 사야 될지 또는 이 가격에 다른 곳에 그냥 사야 될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못 사신 분들은 실거주 의무가 끝나고 나오는 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기다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가 원래 13억대였는데 8세 타입이 23억대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향후 한 10년 뒤를 봤을 때는 사실 이 가격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실거주가 끝나고 이제 매도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는 약간의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시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지만 그게 다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그 정도 가격이면 여기보다 입지 좋은 아파트들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실 일대의 아파트들은 가격대를 매도인들이 더 안 낮추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이 나무가 혹시 엄청 비싸다는 그 나무 아닌가요? 왠지 이 나무도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 쪽인 거예요? 강동구에서 가장 끝이고요. 송파구랑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 건너가면은 송파구, 안쪽으로 오면 강동구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동구 메인 지역보다 송파랑 훨씬 더 가까워서 준송파? 이렇게 좀 불리는 곳이죠. 강동구가 원래 고독 그라시움이라든지 그런 단지들이 1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등의 자리를 올파포에 넘겨줬죠. 그래서 강동구에선 여기가 이제 대장단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시세를 계속 이끌어가는 단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해당 단지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잠실이라든지 강동도 같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강동구는 약간 너무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강동구가 엄청 각광받지는 않았었는데요. 이제 한창 서초 강남이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송파도 오르고 이후에는 강동구가 또 각광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또 고덕이나 이런 곳들의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가격대가 또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강동구를 송파 다음에 동생처럼 이제 강남 4구다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죠. 올파포가 대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가 끝나고 나면은 서울시장이 좀 걱정되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서울은 공급이 없는데 그나마 공급을 대체해줬던 게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었거든요. 그리고 만 세대가 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가격이 조금 눌려질 수도 있고 여기 가격도 눌려질 수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가격대가 너무 높게 나오고요. 또 해당 단지가 끝나고 나면은 25년도 또 26년도에 입주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원래는 시장의 악재여서 시장을 조금 주춤하게 할 수 있는 요소였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가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얘기했던 또는 폭락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시장의 악재가 사라지는 거여서 그 이후의 시장은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려스럽다고 하는 거는 전세 가격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들어오고 다른 입주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전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좀 눌려 있을 수 있었는데요. 전세 물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 거주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또 걱정거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1단지인데요. 1단지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왔던 데는 지금 3단지에서 걸어왔었거든요. 거기는 없고요. 하나 전체가 지금 1단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딱 이렇게 초록색 표시된 여기만 해당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2000세대만 넘어도 세대수가 많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진짜 그런 단지들이 6개 정도 붙어 있는 거니까 진짜 엄청나게 큰 단지입니다. 근데 아직도 저만큼 많이 남았어요, 지금. 근데 전세나 월세 찾는 분들이요, 보통은 인근에서 많이 오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강북이나 성북구 이런 데서도 이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나 싱글 또는 신혼부부 이런 분들도 많이 전월세를 찾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움직이기가 더 편하니까 거기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우와. 공중부양 바위를 찾았습니다. 저거 진짜 바위 맞나요? 여기에 나중에 물이 흐르게 하는 건가 봐요. 저기 안쪽에는 또 앉을 수 있게 커피 마실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돌을 실제로 박제한 거래요. 실제 돌 박제했다고 하니까 진짜 무거울 것 같은데, 여기만 보면 진짜 멋있지 않나요? 저는 안에 들어오니까 구형물들이라든지 적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3단지고요. 지금 지하철이랑 좀 가까운 단지예요. 39 타입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전거 거치대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2층으로 또 할 수 있게도 해놔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사시는 분들은 자전거 필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사가 한창이어가지고요. 근데 엄청 예쁜 액자도 또 걸려있네요. 지금 엘리베이터 공간에 왔는데요. 4대가 이렇게 있고 굉장히 좀 널찍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이사 중이어가지고 팜플렛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네, 아직 이것도 안 뗐어요. 네, 그냥 들어가요? 신발 벗어야 되나? 신발은 벗으셔야죠. 생각보다 좀 넓어 보여요. 왼쪽에 거울이 있고요. 여기 앞쪽에 이렇게 신발장이랑 수납장이 있고, 옆으로도 신발장이 하나가 더 있어요. 18평인데요. 방 2개 구조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실을 보면은 생각보다 좀 넓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헬리오시티 같은 평수보다 거실이 좀 넓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뷰가 엄청 좋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오. 아니, 예전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하면 동간거리 붙어가지고 손이 맞닿는다 막 이러면서 인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동도 있고 트여 있는 곳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뷰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오, 이런 게 있네요. 국기 개양대인데요. 이거 열 수 있나요? 열 수 있네요, 여기는. 고소공포증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럼 위험하지 않나요, 이거? 보통은 높은 층이면 방충망이 안 열리는데요. 여기는 또 열리네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씀하시죠. 네. 무서워가지고요. 오, 베란다에도 이렇게 창이 있고요. 빨래 널거나 뭔가 다용도 할 수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이것도 건조대도 달려있네요. 그래서 뭔가 25평의 약간 미니 수준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뭔가 오피스텔 느낌이 나진 않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행크TV에 얼마 전에 송 사무장님께서 소개했던 왕소라빵님의 집입니다. 23년도에 34평이나 25평 같은 경우는 이미 청약에서 다 완판이 돼가지고요. 미분양이 나진 않았었는데 18평 같은 경우 이제 소형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무순위 줍줍으로 청약이 당첨이 되셨어요. 입주할 때 5.5억 선대출을 받고요. 이후에 반전세로 2억 5천에 60만 원에 월세를 맞췄습니다. 지금 기존에 계약했던 분이 계약이 진행이 안 되고 다시 맞추게 됐습니다. 다시 임차를 내놓으니까요. 시세가 지금 엄청 올라가지고 2억 5천에 월세 100만 원으로 맞춰진 집입니다. 1억 5천 정도 내 자금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임차 맞추고 나서는 오히려 3천만 원을 돌려받은 그런 케이스예요. 7억대에 분양을 했던 단지인데요. 지금 여기가 네이버 호가는 15억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한창 입주할 때는 한 13억대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8평이 15호까지도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7억에 분양 받아가지고 15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거죠. 만약에 15억에 매도한다고 하면은 8억까지 해당되는 거고요. 조금 뭐 낮춘다고 해도 6억 이상은 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단지였거든요. 그래서 입주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3년 동안 줄 수 있는 거고요. 청약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여기 실거주 2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3년까지 이제 임차를 놓고 나중에 다시 입주해서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 맞추는 부동산에 가보면은요, 대부분 3년 유예에 있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2년 10개월로 전세를 계약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꽤 있더라고요. 지금은 전매 제한이 3년 유예가 돼서 이제 실거주 의무 나중에 2년 채우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되지도 않았었고요. 바로 입주를 해야 되고 또 전매 제한이 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여기 18평에 거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못 받죠. 4인 가족이 여기 살기엔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은 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18평 같은 경우는 네이버 호가에 지금 한 15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실거래된 걸로 보면은 한 11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네이버 호가는 지금 22억에서 25억 정도까지 호가가 나와 있는데요. 실거래된 거 보면은 한 25억도 이미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층 같은 경우가 이제 22억 정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실거주 의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청약 받으신 분들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 단지였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조합원 물량 같은 경우는 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입주권으로 거래하기도 하고 그분들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평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이 내놓고 싶어도 사실 청약받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 물량이 많이 없는 거죠. 아마 18평 같은 경우는 2년 뒤보다 실거주 의무 유예 3년 지나고 또 2년 채우고 하면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년 뒤에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새집 증후군인 건지 약간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30층이 넘어가지고 이제 약간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좀 네. 층이라도 들어가서. 네. 여기가 다 둘러보면은 거의 뭐 1시간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산책만 해도 진짜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뚫려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게 방충망이 열리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가 또 고층이어가지고 좀 뻥 뚫린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좀 낮은 곳이었다고 하면 약간 막힐 수도 있는데 고층 받으신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왕소라빵님 잘 뽑으셨어요? 네, 잘 뽑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예비 당첨으로 가서 뽑은 거거든요. 엄청 뒤에 순서였고요. 그리고 본인은 또 전매 제한도 있고 기존의 분양권도 가지고 있었던 거여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다가 일단 구경만 가보자 해서 왔다가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23년 3월 21일 날 카톡인데요. 계약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록이 있네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공급계약서를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 당첨이 거의 200번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분이랑 같이 KTX 타고 와가지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안 왔대요. 그래서 예비 추첨하러 많이 안 와가지고 200번대인데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왔었고, 더 좋은 거는 지하철역이랑 가까운 딱 3단지가 나와가지고 매수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또 층까지 좋은 걸 골라가지고 혹여라도 만약에 저층을 뽑았거나 이랬으면은 포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한 건 투자만으로 자산이 훌쩍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처음 들어와서도 이렇게 답답하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층고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8평인데도 뭔가 뭐 오피스텔이나 그런 곳들보다는 훨씬 더 넓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수압 체크를 물이 잘 나오는지. 개수대도 좀 넓게 되어 있고요. 수납장이
보통 수납장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되게 높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부장이 또 높게 있다 보니까 여기도 답답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상부장 있으면 답답한데. 이제 안방 한번 볼까요? 25평 사이즈에 비해서는 약간 작은데요. 근데 요즘에 지어지는 25평들도 보면은 안방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좁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화장대 놓고 침대 이렇게 하나 놓고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까 그 베란다랑 연결되는 베란다 문이 이렇게 있어요. 네. 저거는 뭐예요? 저 위에 파세코. 팬이 있어요. 오, 팬으로 저거 돌아가게 하는 건가 봐요. 아기자기하게 있을 게 다 있네요. 그리고 여기 베란다가 다 열리니까 환기되거나 할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짠! 화장실입니다. 네, 세면대, 수납장이 있고 여기 샤워장이 있는데 근데 그냥 일반 오피스텔 뭐 원룸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나왔어요. 샤워 부스가 좀 크게 나와서 너무 막 답답하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탁기는 어디다 놔요? 세탁기 보통은 베란다에 놓거나 하잖아요. 와! 맞아요? 이거 그 리액션 맞아요? 네? 여기에 세탁실을 해놨습니다. 네. 보통은 막혀 있거나 수납장 같은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세탁실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배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번 와보세요. 세탁실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세탁기 놓고 이제 건조기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도 약간 좀 여유가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의 오피스텔은 이런데 막 세탁기가 있잖아요. 막 건조기 합쳐진 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있어가지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오피스텔이랑 좀 다른 느낌? 요즘에 18평 같은 경우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싱글분들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에 들어와 보니까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12,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주차는 1.4대 정도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입주해서 그런지 차들이 거의 꽉 차 있어요. 피디님 찾아오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저 20분 걸렸어요. 20분 걸렸어요? 입구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단지 들어갔다가 못 진짜? 찾아가지고. 나중에 여기 막 배달시키거나 이러면은 짜장면 다 불어 있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올림픽 파크 보레온 어떠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거와 다르게 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시거나 또는 입주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왕소라빵님이 이렇게 대박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요. 무순위 줍줍이 나왔을 때 또 예비 당첨이 되었고 본인은 포기할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현장에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지어진 단지지만 한때는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릴 뻔한 그런 단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은 자금이 있더라도 계약까지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변의 부정적인 얘기를 깨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해당 단지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잘 입주도 하고요. 또 물량이 또 없다고 하니까 아마 이 올림픽 파크 보레온 영상을 보면서 이제는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시장은 또 돌고 돕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다음번에 기회가 분명히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미리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18평 투자해도 저렇게 돈 많이 벌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강남권이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도 충분히 수요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올파포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대단지이고 다른 곳들의 소형과는 좀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경기도라든지 조금 외곽지에 있는 그런 곳에서 18평을 똑같이 투자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경기도라든지 좀 외곽지라고 하신다고 하면 소형 평수보다는 25평 이상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형 평형이 인기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소형 평형들은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파크 보레온이 30평대, 20평대가
아파트가 계속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형 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살펴봤지만 예상보다 좋았다는 것이지 25평이나 당연히 30평대보다는 좁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소형 평수에 살다가도 아이가 크거나 또는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거나 또는 아이를 낳거나 하게 되면은 당연히 25평이나 30평대로 옮겨갈 수요도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 늘어나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수요는 20평대, 30평대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평수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수라는 거 좀 명심을 하시고 투자하실 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시기는 또 다른 기회가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올 한 해는요 조금 더 움직이고 또 실행하는 한 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서 강남 여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